자, 오늘 우리 선생님들과 뭘 할 거냐면, 우리 생성형 AI. 자, 우리 산업에서 어떤 이제 AI 활용 사례가 어떤 게 있을까? 또 영상은 어떤 게 있을까? 네, 홍보 영상?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일단 한번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실습도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할 거예요. 그래서 비디오 스튜로 우리 5분이면 5분 만에 뚝딱 네, 쇼폼 영상이 네,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완성을 하는 네, 그런 작품을 한 번씩 하나씩 남겨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유튜브 예상 수익은 월 5,700만 원입니다. 물론 예상 수익이라서 정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간단하게 만든 AI 영상으로 돈을 벌 수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최근에 AI 관련 영상들이 정말 많아졌는데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다루거나 최근 기준으로 성과를 내보질 않고 영상을 만드는 유튜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보를 접하시는 분들이 많이 혼란스러워졌는데요. Welcome to Tabata. Here we go in 5, 4, 3, 2, 1, go! Three, two, one, stop! Three, two,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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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Three, two, one, stop! 힘들다. Three, two, one, go!
몸이 좀 부드러워졌네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김동호 대표님 모시고 오늘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네, 오늘 면역 강의니까요. 네. 면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는 그런 우와.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영주 선생님, 정양희 선생님, 남전 선생님 반갑습니다. 홍광식 선생님도 오셨네요. 영희정 선생님, 황지연 선생님 반가워요. 네, 우리 여기 이렇게 활발하게 아침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맞아요. 어, 아침을 몸을 풀고 이렇게 정신을 가다듬고 출발하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건강에 네, 공유됐습니까? 네, 잘 됐습니다. 네. 음, 면역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오늘 같이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제 여름이 조금 있으면 이제 다가올 텐데요. 여름이 되면 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절기를 지나서 여름이 되면 선생님, 말이 울려요. 뭐를 하나 꺼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컴퓨터에 있는 음성을 하나, 컴퓨터 끄기. 네, 이제 이걸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면역이라고 하는 부분을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면역 건강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루아침에 우리가 건강해질 수 없는 부분이고 또 면역이 높인다, 또 면역을 좋게 한다 이런 부분보다는 정확한 이제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면역을 의 균형을 맞춰서 우리 몸에 있는 면역 구조가 면역계의 구조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있는 그 자리에서 맡은 바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면역의 균형이 서로 완벽할 때, 또 그리고 세포 하나하나의 그 기능에 대해서 그 세포들이 똘똘하게 자기의 제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면역계는 모든 생명체가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구축한 복잡한 구조와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비하고 신기하고 또 놀라울 만큼 그 구조에 대한 부분들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충실하게 해낼 때 우리는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어, 이제 각자가 자기의 일을 얼마만큼 충실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해내느냐에 따라서 삶도 달라지죠. 뭐 많이 가지고 안 가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진지하고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면역계도 똑같다는 것이죠. 모든 생명체가 질병이라고 하는 너무너무나 두렵고 사실 그곳에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있는 이 면역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 때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몸은 면역이라고 하는 이 인류가 탄생하면서 조물주가 인간의 몸에 인간에게 삶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한 것 중에 선물로 기증한 부분에 대해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면역계라고 하는 부분은 아무리 우리가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생활화될 수 있도록 실생활에서 그것이 실천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지하고 그것을 알고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면역계의 개요는 구조와 탐구를 한번 보면요. 어, 복잡합니다. 하지만 간단합니다. 그래서 면역계의 정의를 한번 보면 면역계는 생물이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구축한 다양한 구조와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자가 방어 능력이라고 하는 그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면역계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우리 몸을 완벽하게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스템은 신체의 안전,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필수적이라는 건 뭡니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꼭 그것이 기능을 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완벽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때에 우리는 질병이라고 하는 무서운 질병이라고 하는 것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것에 대한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맞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면역계라고 하는 것은 생물이 살아있는 이것이 이제 한 줄로 얘기하면 딱 정의되는 부분인데요. 그 말이 너무 무게감이 있고 또 너무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완벽한 시스템을 우리가 유지하는 데 있어서의 굉장히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또 한 번 말씀을 모든 생물의 면역계는 이 면역이라고 하는 어, 식물이든 그리고 동물이든 각각 전역계는 각 생물의 생태적 요구와 환경에 맞춰서 진화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면역계 이 부분은 사실은 진화라고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환경에 적응해가는 아주 지능적인 부분들이 우리 몸에 시스템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시스템의 균형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무리 진화를 해도 불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60개 조나 되는 이 세포 하나하나가 완벽하게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해줄 수 있도록 균형이 맞지 않으면 민폐가 되겠죠.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가족 구성원 중에서 누군가 불편하다, 누군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 온 가족들이 다 힘들고 서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줄 이제 시간이 두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60개 조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세포들이 단 하나라도 그 건강함을 잃으면 그분은 분명히 한계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 건강이 무너지는 그런 단계로까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포 하나하나의 그 기능과 역할이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그 균형을 맞춰서 서로가 유기적으로 그 역할을 감당해 줄 때에
우리의 몸은 건강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못할 때 실질적으로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도래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몸은 자가 치유 능력이 있어서 그냥 본인이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는 건강하지 못한 삶을 일생 동안에서 그런 시간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까요? 짧게라도 면역 기능, 구조, 그다음에 역할 이런 부분들이 우리 몸속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면역계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의 몸의 모든 계통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계통, 그리고 건강의 가장 기초인 계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물의 생태적 요구, 환경에 맞추어서 우리 몸은 거기에 대응하게 되어 있고 그 대응이 건강한 면역계를 유지해 줄 때 균형으로 완벽하게 서로가 유기적인 관계로 그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하고 똘똘한 면역계가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건강으로 인한 어떤 불편으로 인한 또 먹거리나 식생활 개선에 어떤 기능적인 부분에서 불균형이 왔을 때에 건강은 위협을 받는 것이고 그 건강에 대한 부분이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건 면역계는 건강한 조직, 그다음에 다양한 병원체, 기생충, 세균, 뭐 여러 가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들이 많죠. 근데 그거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으로 우리 면역계의 60개 의 세포 하나하나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게 그냥 말로 설명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 면역계는 효과적으로 병원체를 대응하고 생물체 내부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로 주어지는데요. 어, 사실 그렇게 머지않은 시간에 미 면역계는 전문가들의 영역이었어요. 일반인들은 거의 뭐 면역 건강에 대해서 개념도 갖지 않았었고, 사실 관심도 없었고, 그것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사스와 바이러스들이 우리를 위협하면서 또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면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너무 지키는 아주 선두적인 것이라는 것을 일반인들도 인식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면역이라는 것이 가장 건강의 기초이구나. 이 면역이 깨짐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무너지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 일반인들의 인식 속에도 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것은 매스컴이나 매스미디어 이런 부분들이 많은 역할을 했지만 우리의 건강의 가장 기초인 면역 건강에 대해서 시대가 우리들이 자초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 일상적으로 건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면역 건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 자체도 아직 모르고 있었던 분들이 많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중요성,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고 환경이 달라졌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의 역할이나 무게가 달라진 것이죠. 이 면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것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면역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요를 봤습니다. 면역계의 구조와 기능. 기능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다? 아,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안전,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 뭐다? 면역이다라고 하는 거. 반대로 말하면 이 시스템이 깨질 때는 자가 방어 능력이 안전과 건강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얘기죠. 생각조차도 하기 싫은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면역 건강이라고 하는 부분은 단순히 인간에게만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모든 동물,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 그 다음에 단세포 생물, 그 다음에 식물에게도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에서의 면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양을 공급하고 또 그만큼 우리가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키우는 식물을 우리가 먹는다라면 굉장히 문제가 많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개념을. 그래서 앱으로부터 우리 몸을 공격하는 바이러스, 그다음에 기생충, 세균, 어, 기타 많은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은 자가 치유 능력으로 인해서 그것을 물리치고 또 밖으로 배출하고 하는 기능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침을 한다든지 땀을 흘린다든지 또 뭐 상처가 나면 고름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서 신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땀꿈 하나하나에서도 그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세균들을 물리치고 밖으로 배출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능들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면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이 면역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선천 면역이라고 하는 부분, 선천 면역은 뭘까요? 네. 그래서 이 선천 면역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같이 볼 텐데, 선천 면역의 정의를 한번 보면, 생물 개체의 발달 과정에서 유전자 발현을 통해 형성된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뭔가요? 유전자 발현. 통해서 형성된다. 유전된다는 것이죠. 엄마의 면역, 엄마가 평생 살았던 그 면역을 아기에게 유전적으로 한 번에 줘버리는 그게 이제 초유라고 하는 부분에서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초유가 인간이 태어나서 초유라고 하는 부분이 3일에서 5일 정도 나오는데 그 초유 안에 엄마가 일생 동안 살면서 겪었던 질병에 대한 부분, 또 그것을 이겨낸 정보, 그것이 이 면역 계통에 다 기억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응축해서 초유라고 하는 부분에 담아서 3일 동안 아기에게 줄 수 있도록 신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인간에게 원래 있는 이 면역 이 역할, 기능, 이 정보 데이터를 모두 아이에게 한꺼번에 줘버리는 것이죠. 왜요? 일생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초인 면역을 가져야지만 인간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초유의 기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초유라고 하는 부분을 놓치지 말고 우리가 함께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미안합니다. 잠깐만요. 네.
공유됐습니까? 네. 네. 온몸을 돌다. 네, 이처럼 우리 몸은 선천면역과 후천면역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 같이 보셨고요. 지금 이제 선천면역의 정의를 보면 선천면역은 생물 개체의 발달 과정에서 유전자 발현을 통해 형성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부분이 강하다. 그건 절대적이다.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서 아무런 이 외부 세력에 있어서 전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총알도 없고 아무 정보도 없어요. 그렇다면 뭐 백전백패겠죠. 하지만 이 엄마가 싸워서 이겨내었던 정보를 한꺼번에 정보를 담아서 한꺼번에 제공하는 것이 이제 초유의 기능인데 이 초유 어마어마한 전쟁 장비를 정보 제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병원체가 보이는 일반적인 정보, 이 비특이적인 방어 작용을 모든 초유 안에 다 대응할 수 있는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기본적인 무기와 정보와 그다음에 인력에 대한 부분이 다 세팅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제 선천 면역에서 가능 지능적인 부분이 주어지면 그다음에 이제 후천적인 면역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볼 텐데요. 후천 면역은 특정 병원체와 접촉을 통해 형성되고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몸에 바이러스 외부에서 적이 들어오죠. 그 부분에 대한 병원체와 접촉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순간도 쉴 수 없는 그런 이제 전쟁들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 순간들마다 형성되어 있는 이 정보들을 를 제공하는, 그 저장하는 그런 기능들이 우리 몸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후천 면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당 병원체를 항원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항체를 이제 B세포에게 그러니까 전달을 한다고 조금 전에 동영상에서 보셨죠? 그래서 항체를 만들어서 병원체를 무력화시키는 특이적인 방어 작용. 이것이 이제 후천 면역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으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선천 면역의 구성 요소, 선천 면역에는 백혈구, 피부 점막, 그리고 자연살해 세포 같은 비특이적인 방어 수단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후천 면역은 이제 조금 전에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B세포가 T세포에게 이제 항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한다는 거랬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T세포에게는 이제 그 여기에 또 후천 면역 안에 이제 NK세포라고 하는 부분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특이적인 항체를 생산하는 아주 특화된 그런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우리 이 몸에서 많이 축적해 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후천 면역, 그다음에 이제 특이적인 어떤 에 대해서 대응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후천 면역의 정의는 그다음에 선천 면역의 예를 보면 피부는 병원체의 침입을 방지하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선천 면역에 대한 부분은 가장 우리 몸에서 먼저 대응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후천적 면역이다. 그리고 이제 후천적 면역. 우리가 이제 주로 백신을 우리가 예를 많이 드는데요. 100일에 대해서 예를 들어 백신을 맞았다 그러면 한 가지의 면역체에 대해서 우리가 항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한 가지의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있는 항체들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정보를 우리는 우리 몸에 세팅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을 계속 습득하면서 정보를 축적하기 때문에 어떠한 바이러스, 어떠한 부분에 대한 정보가 들어와도 우리 몸은 그것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몸의 면역 세포의 시스템이 균형이 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로 이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이제 계속 지속되다 보면 질병이라고 하는 부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나약함, 정보, 면역 계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면역 건강을 어떻게 챙기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 면역 건강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루아침에 구성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또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건강에 대한 면역 건강에 대한 니즈를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정보에 대한 부분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천 면역은 즉각적인 반응을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또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긴장 상태에서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유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병원체나 바이러스 선천 면역에 얼마만큼 우리가 건강함을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가. 그래서 생물체가 우리가 초유를 우리가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가를 여기서 병원체에 대한 기억을 형성하고 그 B세포가 그것을 자꾸 림프구로 들어가서 이제 T세포에게 그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해 기능. 그것이 이제 후천 면역의 아주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더욱 빠르고 그다음에 강력한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이제 구성되는 것이 후천 면역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후천 면역과 선천 면역은 굉장히 유기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개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조금 더 면역 건강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심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면역 건강을 유지하고 또 관리하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균형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지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혈구의 역할과 이제 분화, 우리가 백혈구 너무 잘 아시잖아요. 백혈구라고 하는 부분, 네, 이처럼 백혈구 안에는 어, 전신의 혈액 속에 분포되어 있는 것이 백혈구이고요. 백혈구는 그렇지만 혈액 내에서 유일하게 핵과 세포기관을 가진 완전한 세포가 백혈구인데요. 골수 내에 생성되고 성숙되며 그다음에 혈액중으로 방출되어서 감염이나 외부의 물질에 대항하여서 신체를 보호하는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호중구, 호상구, 호염기구.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로 나눠지는 것이죠. 그다음에 단핵구까지 해서 5가지인데요. 어, 조금 전에 이제 각 세포마다의 기능을 보셨습니다. 어, 호상
뭐 어떤 일을 하는지, 또 림프군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백혈구 안에는 이러한 세포들이 외부 세력으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비자기인 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피부나 점막을 침투한 이것이 백혈구가 하는 역할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백혈구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조금 더 이제 알아보면 백혈병이라고 하는 부분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골수에서 발달하고 있는 성숙되지 않은 백혈구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증식했을 때의 말초 혈액으로 나오는데 실제 백혈구의 기능을 하지 못해서 감염에 취약해질 때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중요한 부분이 백혈구 수가 3천 이하로 떨어지면 이렇게 되는데 모든 암의 8% 정도를 차지하고 어린이에게서 발병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아이들에게 면역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방증하는 부분이 이 백혈병입니다. 어른이 되면 후천적 면역에 대한 부분이 우리 이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이 면역 건강은 치명적인 것이죠. 그처럼 우리가 이 태어나서 아동 또 청년기, 성년기를 거쳐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의 면역 기능이라고 하는 부분은 한 시간도, 한순간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무지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먹는 먹거리, 또 주어진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면대면 하면서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생활에 대한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그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향을 공급하고 이러한 생활입니다. 그만큼 관심을 갖고 변화를 줄 때만이 우리는 그러한 건강들을 누릴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백혈구 안에서 세포들이 조혈작용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그 여러 종류로 세포들이 분화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 과정은 면역 시스템의 다양성을 보장해 주기 위한 그리고 병원체에 대처하기 위한 기능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세포라고 하는 이 분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조혈모 세포의 분화가 우리 몸의 건강함을 이제 유지할 갈 텐데요. 조혈모 세포가 분할을 얼마만큼 건강하고 유기적으로 잘 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면역 건강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백혈구의 그 중요성, 백혈구의 건강함이 우리의 면역 기능의 아주 기본이다라고 하는 거, 이 세포가 건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건강기능식품이든 또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발현되는 영양이든 이 백혈구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먹거리들을 우리가 챙겨야 되고 또 건강기능식품들을 챙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액을 맑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혈구가 세포잖아요. 세포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기전을 가져가야 된다. 그런 노력을 이 우리 몸속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번 볼 텐데요. 대식세포, 수지장세포, 호염구, 호중구, 호상구, T세포, B세포 역할을 다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세포는 중요한 것은 특정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로서의 역할, 또 직장에서 어떤 그 직책에 대한 역할,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런 모임을 하지만 모임 안에서도 역할이 다 있죠. 근데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 주지 못하면 그 조직이 어떻습니까? 건강하게 유지해 갈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강의를 어떤 사정만을 생각하고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라면 이 조직은 삐그덕삐그덕 거리겠죠. 그것처럼 어느 어, 분야든 어느 조직이든 그 삶은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각자의 역할, 기능 이게 분명하게 주어져야 되고 또 그다음에 그것이 건강하게 실행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백혈구 안에 있는 우리의 면역 세포들도 똑같습니다. 건강하고 똘똘해야지만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멍청하고 그다음에 건강하지 않다라면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때는 제 기능을 하고 어떤 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면 굉장히 혼란이 올 겁니다. 예, 그렇죠? 그것처럼 면역 건강에 대한 니즈를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그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한 균형, 이 균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대식세포의 역할, 대식세포는 병원체를 포식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출발해서 가장 많은 바이러스, 세균 이런 부분들을 먹어치우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물리친다라고 표현을 하겠네요. 그래서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이 대식세포다. 대식세포가 이제 제 역할을 다 하고 스스로 죽습니다. 터져서 자기가 스스로 죽습니다. 그 안에서. 세포들을 끌어안고 죽어버리는 것이죠. 바이러스를 끌어안고. 어, 병원체를 끌어안고 죽어버리는 것이죠. 얼마만큼 희생적인 부분이 우리에게 공유하는지, 예. 이 부분은 진짜 얼마나 숭고한 부분인지, 이런 역할들을 어떤 부분도 바라지 않고 우리 몸속에서 다 해낸다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그런 완벽한 희생, 절대적인 희생이 우리 몸의 세포들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역할이겠죠. 근데 그것을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우리가 안 하고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 내 마음대로 먹고 내가 입에 맛있는 것만 찾아서 먹는 몸에 좋은 것을 먹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의 굉장히 잘 있는 우리 세포들의 건강을 해치게 되는 이런 그런 부분들인 것이죠. 굉장히 능동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희생적으로 합니다. 그것이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의 그래서 T세포와 B세포의 기능은 T세포는 간염된 세포를 직접 공격하고 B세포는 항체를 생성해서 병원체를 중화시키고 그 정보를 T세포에 전달해서 어, 이 항체를 생성할 수 있도록 많은 병원체를 물리칠 수 있도록 아주 강력한 무기를 대량으로 생산해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게 이제 B세포가 T세포에게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 몸에서는 각 세포들마다의 굉장히 다양한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역할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병원체의 다양성과 면역 반응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백혈구의 여러 종류, 다양한 병원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요. 각 세포 유형은 특정 병원체에 특화된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NK 세포 같은 경우에 그런 거죠. 우리 몸에서 암세포가 하루에도 4천 개씩 생기고 4천 개가 없어지는데 그 4천 개의 암세포를 물리치는 것이 NK 세포입니다. 그렇게 특화된 역할, 특화된 반응을
된 반응을 합니다. 그처럼 건강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면역 건강이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역할들이고 또 기능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을 신경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면역 건강이라고 하는 갖춰줘야 되는 것이고 구성돼야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또 같이 면역 건강을 같이 이어져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강의 듣고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나영주 선생님. 다른 분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없으십니까? 제가 한번 제 거 공유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우리 그 김동호 선생님이 강의하는 동안 그 전자책을 한번 써봤거든요. 어, 전자책은 제목은 당신의 몸속에 작은 군대가 있습니다. 중장년을 위한 면역력 이야기. 이렇게 표지까지 만들어줬어요. 챗GPT가. 음, 이 8장에 거쳐서 책을 써줬거든요. 너무 많이 써줬네요. 화면 보이시죠? 네. 음. 전자책 제목을 제안해줬어요. 당신의 몸속엔 작은 군대가 있습니다. 중장년을 위한 면역력 이야기. 목차는 이렇게 10개까지 써줬고요. 서문,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들으셨나요? 면역력이란 무엇인가요? 면역의 구조, 기능, 면역력이 약해지는 이유, 몸이 보내는 면역 저하 신호, 면역력을 높이는 생활 습관, 자연과 음식으로 회복하는 힘, 중장년에게 꼭 필요한 면역력 관리법. 마무리, 오늘 내 몸에서 고마워를 전해보세요. 서문, 음, 이렇게 서문 써줬고요. 본문, 여기가 서문이 이제 1장이거든요. 이 장은 면역력이란 무엇일까요? 그래서 또 서문, 서문도 길게 써졌네요. 1장 면역력이란 무엇인가요? 면역력의 구조, 보이지 않는 군대, 선천면역, 오늘 방금 선천면역, 후천면역에 대해서 했잖아요. 면역기관에 대해서 면역력의 기능, 방어, 감시, 회복 기능이 있어요. 방어, 감시, 회복, 면역력의 중요성, 나이와 상관없이 지켜야 할 보호막이고, 중장년층은 특히 면역력이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고, 2장, 2장에서 1번, 2번, 3번, 면역력은 단순한 건강 수치가 아닙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 쉽게 필요하지 않으며 상처가 잘 아물고 감정이 잘 안정되어 있으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면 3장 면역력이 약해지는 이유도 3장에서 1, 2, 3 수면 부족,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 제가 운동 아침에 한 5분 하잖아요. 최근에 5분 짧게 했는데 최근에 날씬해졌다는 말을 많이 듣거든요. 그 짧은 우리가 버스 기다리는 시간에 누가 눈치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몸이 또 거기에 맞춰서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보냈고, 맞습니다. 4장, 엄청 4장에서도 1번 필요하고 지친다, 감기, 독감, 상처나 염증이 잘 낫지 않는다. 우리가 상처, 염증이 잘 낫지 않으면 면역력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다음에 장이 자주 불편하고 설사, 변비가 잦다. 요즘 변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즘 제가 추천하는 건 뭐냐면 잘 익은 키를 10,000원어치 사면 엄청 많이 주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하루에 두세 개 먹어요. 그러면 변비가 걱정이 없어요. 우리가 그 장이 이렇게 누수가 일어나가지고 몸이 가려움이 오거든요. 그 장 속에 그런 균이 몸속으로 퍼지면서 이렇게 뭐 아토피나 가려움 이런 게 와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내가 몸이 살짝 어디가 가렵다 그러면 장 누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비를 꼭 없애야 돼요. 몸속에 변이 쌓이면요. 독소가 몸으로 퍼지거든요. 하루만 화장실을 안 가도 독이 퍼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는 게 엄청 중요해요. 피부 트러블, 알레르기. 예, 그리고 또 뭐가 좋냐면 참외. 참외도 하루에 한 개 먹으면은 변비가 사라져요. 바나나, 잘 익은 바나나도 몸에 좋거든요. 또 빨간 토마토. 하루에 이렇게 5가지 그때 우리 김동호 스님 강의할 때 오색의 색깔, 빨주노초, 파남보 뭐 이런 색깔이 있는 과일을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날 뭐 꼭 5가지 색상은 아니더라도 3가지 색상, 토마토, 노란 거, 빨간 거, 파란 거, 뭐 이렇게 3가지 정도 이렇게 먹어주면 좋더라고요. 오이는 또 그린색이잖아요. 오이나 그다음에 바나나는 노란색, 토마토는 빨간색, 키위도 또 약간 그린색이잖아요. 이런 컬러 있는 과일을 먹어주면 변비가 사라져요. 오장 충분한 제철에 나온 음식을 제일 많이 드시면 돼요. 예, 그래서 꼭 챙겨 먹어야 돼요. 이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 장을 마치며 이렇게 써줬잖아요. 6장 발효 음식을 먹으면 좋다. 김치, 된장, 청국장, 요구르트. 제철 과일. 방금 말씀하셨는데 책이 여기 나왔네요. 보면은 미나리, 냉이쑥, 간 해독과 혈액순환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제철이 곧 보약입니다. 뭐 맞습니다. 봄인데 막 가을에 나는 음식을 먹으면 좀 그러죠. 안 맞는 거죠. 예. 예. 그리고 물과 차. 방금 또 우리 강의 들으면서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셨는데 생강 도라지차, 귤껍질차, 면역력을 따뜻하게 데우는 자연약이에요. 보이차, 결명조차. 차를 이렇게 보이차나 이런 아침에 이렇게 강의 들으면서 차에다가 약간 소금을 살짝 넣어요. 생수를 따뜻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예, 소금을 소금을, 살짝, 미네랄 소금, 예, 그러면 음양탕이 되잖아요. 그래서 미네랄 이렇게 소금을 넣으셔서 드시면 좋습니다. 예, 미네랄 소금을 넣어가지고 장을 딱 깨끗이 청소하는 거예요. 한 음, 끼, 면역력이 하루 한 끼 식단은 미역국, 청국장국, 기리, 김치, 삶은 달걀. 달걀도 우리 단백질의 총체잖아요. 먹으면 좋고 생강차 한 잔, 보리밥, 쌈, 채소, 된장찌개, 두부 이런 거 먹으라고 하네요. 식탁에 대해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중장년층에 필요한 면역 관리법, 내 몸의 방패, 무리하지 않는 규칙이 오히려 면역을 살린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기, 하루 한 가지씩만 계획 세우기, 충분히 쉬는 것 중요하고 나만의 면역 루틴을 만들어서 아침, 점심, 저녁, 오후 잠깐 가벼운 산책, 눈을 잠깐 감고 쉬는 것, 휴대폰을 멀리 두고 불을 반드시 끄고 잔다. 불을 끄고 자야 돼요. 그, 그, 밤에 가로수가 우리 밤에 가로수가 켜져 있잖아요. 논에 가로수가 항상 밤에 켜져 있는데 그 논 벼는 알갱이가 없대요. 왜냐하면 밤에 벼도 자야 되는데 밤에도 막 가로수가 켜져 갖고 음, 벼를 이렇게 쐬버리니까 밤에 벼가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갱이가 없어요. 그래서 밤에 잘 때는 꼭 불을 끄고 자야 돼요. 이렇게 나왔고 이 장을 마치면 또 나왔는데 8장까지 오늘 바로 1시간 안에 전자책이 완성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표지도 작성해줬어요. 표지 면역력 군대 군인이 나와가지고 보호를 하고 있네. 또 목차도 써줬어요. 목차는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만 하면 된다. 목차도 이렇게 또 이렇게 작성해줬어요. 지은이 소개도 써줬어요. 20년간 뷰티 전문가로 수많은 사람들의 외모를 아름답게 갖고 온 저자는 내면의 이제 외모만 갖고잖아요. 제가 다른 사람의 내면을 건강과 삶을 회복을 시켜주기 위해서 제가 한의대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나에 대해서 새벽 성공대학 건강 글쓰기 지도 강사 이렇게 막 써줬어요. 와, 지가 알아서 다 써주네. 지은이 소개는 뭐 크림톤 혹은 연한 민트색으로 페이지를 만들어라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또 지가 지은이 소개도 이렇게 제 사진을 넣었더니 20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프롤로그도 써줬어요. 프롤로그. 어, 필로그도 써줬어요. 와, 지은이 에필로그, 프롤로그 쓰면 다 끝난 거잖아요. 노래도 하나 써주라 그랬어요. 내 몸아 고마워.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숨 쉬는 것조차 벅찼지. 아무도 몰랐던 그 조용한 싸움 내 안에서 계속되고 있었지. 잠자는 동안에 우리는 간을 해독시켜주고, 그래서 10시에서 2시 사이에는
그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우리 몸을 리셋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꼭 자야 돼요. 그러면 12시, 10시에서 2시 사이에 못 잔다 그러면 최소한 12시에는 꼭 자야 돼요. 그래서 밤에 잠을 안 잔 사람, 제가 작년에 그 대장암 걸린 사람 봤어요. 잠을 안 자고 막 뭐 일을 하더니 딱 몸이 딱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는 것도 중요하고요. 마지막 후렴까지 노래를 지어줬고요. 그다음에 영상 슬라이드도 만들어줬거든요. 통기타 버전 내 몸만 고마워. 통기타 CGAMF로 통기타를 하래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CG로 시작하고 기타도 치고 후렴도 치고 이거는 또 이렇게 엄지로 베이스를 누르고 이런 것도 다 만들어줬고 또 캔바 영상 자막 스크립트도 제작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어제 자막으로 스크립트 넣어갔었고 영상 만드는 거 했잖아요. 이걸로 이제 스크립트로 해서 영상을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캔바 영상 자막용 스크립트를 완성했대요. 그래서 이게 영상 자막의 배경이 와 멋지죠? 1절 후렴 브릿지에 대한 그 1절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방안이잖아요. 이렇게 또 그림도 그려졌어요. 이 또 후렴은 내 몸만 고마워 포근한 빛 아래 산책하는 중년 여성을 또 이렇게 딱 그려줬네요. 너무 할머니 같이 나왔죠. 또 세 번째는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어두운 밤하늘 아래 창밖을 보는 실루엣. 창밖을 보는 실루엣도 그려졌어요. 그래서 오늘 전자책이 하나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 김동호 선생님 또 멋진 강의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전자책 하나 씁시다요. 저 매일 한 권씩 쓰고 있는데 하루에 3권 쓰는 게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